안녕하세요,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이고 좋은 하루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두 번째 찍는 건데 잠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끝내고 다시 찍는 거니까 좀 말이 어리버리해도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멀리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제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, 아이들의 자발적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인데요. 자발적 행동이 미국말로 셀프 이니시에이트 비헤이어거든요. 되게 중요한 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IEP 미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,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이나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그 편견이 있고,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우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좀 그 안에서 조금 자기 효능감도 높일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, 그것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 제가 서머라이즈를 좀 해봤습니다. 연구에서 좀 찾아보고 읽기도 했는데,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금 정확하게 관찰하고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이해하셨죠?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언어만으로도 이해가 돼서 그 운동 수행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, 신체적으로 도와주고 피지컬 가이드라인으로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,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거, 운동 퍼포먼스를 하는 걸 떠나서 어떤 레벨 오브 서포트, 미국말로는 레벨 오브 서포트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좀 장애가 있고 또 안쓰러운 마음에,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안 된다 못한다는 마음에 먼저 다 해주거나 안 그냥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안 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금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서머라이즈를 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. What type of level of support does it need? 그러니까 발로 하는데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, 피지컬 가이드라인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을 두어야 될 거는, 그 도움은 레벨 오브 서포트는 점점 줄여가야 돼요. 예를 들자면은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이렇게 몸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3개월 후에는 말로 통해서 아이들이 그 운동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포커스를 두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그 운동 능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떠나서 지금은 내가 피지컬로 도와주지만 3개월 후에는 말로 했을 때 그 운동 수행 능력을 좀 할 수 있나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나중에 가서는 그 도움이 필요 없겠고 페이딩을 해야겠지만, 지금 같은 경우에 레벨 오브 서포트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그 레벨 오브 서포트를 조금 더 줄여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동작과 활동을 말로도 꼭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배운 건데, 아이들이 그 운동 능력을 하지만 그 운동 능력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그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은 점핑을 한다든지 점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, 몸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그 What's the name of the skill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는 경우인데,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,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울 것이다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주고, 중간중간에 무슨 스킬을 가르쳤을 때 그 스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한 번의 예를 들자면은 많은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한 건데, 짐에 가면은 많은 머신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
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시킬 때 한 세네 가지를 시켜가지고 그 엑서사이즈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인지 능력이 되고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면은 나중은 애들이 그 스스로 그 운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풀다운을 하게 하면은 그 풀다운에 대해서 계속 이름을 하고 동작을 설명하고 그 이름을 조금 기억할 수 있게 좀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오늘 학생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있겠지만 오늘 뭐 특수체육 선생님이랑 무엇을 했니? 그러면 애들이 뭐 이렇게 했다,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름을 좀 제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t the end of the class 항상 저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뭐 everyday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뭐 했니? 뭘 배웠니? 어떤 행동을 했니?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언어와 그 운동 능력을 좀 연결해 주는 걸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반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뭐 바로 이렇게 도와주고 바로 안 된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말을 전달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을 하고 조금 기다려서 아이가 어떻게 리스판드를 하는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바로 뭐 레벨 오브 서포트를 바로 변해서 나는 지금 안 되지만 이걸 해야 되는 것보다도 말로 이렇게 우선을 하고 조금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항상 세 개 세는데 하나 둘셋 넷. 이거는 저는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조금 성격이 급해서 애들한테 질문을 하고 바로 내가 대답하는 순간이 많은데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저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. 뭐 can you 뭐 dribble the ball 5 times 한 다음에 애들이 안 나면 바로 내가 가서 도와준다든지 뭐 점핑 잭 안 되면 바로 내가 가서 점핑 잭을 데몬스트레이트 한다든지 이런 게 보다도 아이들이 말로 한 다음에 그걸 조금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가 항상 루틴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. 루틴을 강조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면요 이펙티브 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. 맨날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면 애들이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나이가 많은 성인반 애들이나 하이스쿨 애들한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. 뭐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룸에 가가지고 다 한다기보다도 똑같은 엑서사이즈 루틴을 계속 하는 거 뭐 5-6가지를 뭐 계속까지 한다면은 아이들이 계속 운동 프로그램을 하겠죠. 1, 2, 3, 4, 5, 6, 7 하다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은 이 바로 옆 빌딩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창문 너머를 많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을 하면은 애들이 습관적으로 그 운동을 하면은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반복을 하고 그 이름이 뭔지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4가지 운동 루틴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좀 반복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주체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 진짜 워킹 하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중간에 What's next exercise? 그 다음 뭐야?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가는 거를 아마 체험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6번. 활동은 수정해서라도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이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웨이트리프팅을 갔는데 저 같은 경우 학생들 2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로어 바디 스트레칭이 완전히 못 쓰는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단순히 덤벨을 사용해서라도 덤벨 엑서사이즈라도 너무 많은 거를 하지 말고 한 3개, 4개 한 다음에 자기 효능감을 할 수 있도록 그 루틴을 만들어서 그 컴플리션 끝낼 수 있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웨이트리프팅에 가서 아이들이 장애가 심하고 뭐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포기를 한다는 걸 떠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인디펜던트 할 건지 디펜던트는 아니고 그게 목적이니까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모든 거를 좀 서머라이즈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아이들을 한 20년 가르치고 뭐 선생을 데려오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from 프리스쿨 모든 리가들리스 오브 서브젝을 하고 우리들의 스페셜 에듀케이션 뭐 목표는
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도 같을 거예요.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,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게 목표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도,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. 자발적으로. 어떻게 보면은 애들은 18살 이후로 학교에서 나가고,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결정하고 어느 뭐 슈퍼바이저들이 결정하겠지만, 그 운동 프로그램 하고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자로서 또 부모님들이 해 나갈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뭘 다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애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 와서 독립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낼까, Self-Initiate Behavior를, 저는 이 부분을 IP 미팅에 가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부모님들한테도 중요하니까 단순히 그 스킬 레벨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올릴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서머라이즈 했어요. 첫 번째는 아이들이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뭐 말로 멀버 프람이 필요한지, 피지컬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, 101이 필요한지, 101이 필요하면은 인터리어 아워에 필요한지, 잠깐 필요한지,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제공하는 도움은 서서히 줄여 들어가요. 가는 게 맞는 거예요. 내가 뭐 선생님이고 뭐 부모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준다?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몸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3개월 후에는 말로 할 수 있을 때 운동 능력,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. 세 번째로는 좀 말과 활동을 말로도 좀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활동이 무엇인지, 제목이 무엇인지, 이름이 무엇인지 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, 아이들한테 오늘 한번 가서 시험해 보세요. 오늘 뭐 체육 시간에 뭐 했니? 그럼 애들이 말로 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. 그냥 뭐 이거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상기시켜주고 계속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반응할 시간을 반드시 줘야 돼요. 그래서 말로 한 다음에 한 1, 2, 3, 4, 5 정도까지는 반응할 시간을 줘서 애들이 그거를 프로세스하고 퍼포먼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. 일반 비장애인들보다는 느리니까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뭐 하루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걸 셋업해서 좀 계속 가르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거든요. 실험해 보세요.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 6가지 루틴 만들어 가지고 그 운동을 계속 수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해요. 아무리 장애가 조금 심한 아이들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운동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6가지를 좀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6번째는 아이들이 지금 장애가 심하더라도 그 활동을 어떻게 수정해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줘야 합니다. 다시 한번 once again, 애들이 휠체어 사용을 하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도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가 at the same time encouragement도 엄청 중요하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가 스태프 같은 어떤 스태프들은 참 꾸준히 뭐 you can do it 뭐 더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태프들가 있는데 참 칭찬하는 에리트드고 비헤이비어 같은 것 같아요. 그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상기를 드리겠지만 특수체육도 중요하고 스피치도 중요하고 뭐 OT도 중요하고 아카데미아도 중요하고 뭐 PT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다 모아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과 목적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.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, 다 주고 내가 해주는 건 좋겠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참여를 하고
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다 도와주면 좋죠. 근데 아시는 어머니는 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. 도움을 다 줘야 다 해줘야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인디펜던스 좋은 게 아니에요. 누군가한테 디펜던트 하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including teacher, parents,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교수자의 그 믿음과 신념,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념이지, 아이들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수자가 조금 높은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면 된다. 지금 당장 하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3개월, 6개월 하면은 아이들은 바뀌거든요. I guarantee you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금 높은 기대가치를 좀 가지시고,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, 그 다음에 self initiate behavior 같은 게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서머라이즈해서 전달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쳤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내가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평생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부모로서, 또 지도자로서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활동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한 발표는 논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전달하는 내용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질문이 있으면 댓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한 번 있던 것 같아요.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